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이제 퍼스트 앤 17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민준이고요. 오늘은 이진만 해설위원 대신에 오늘 유재경 PD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카메라 앞에 앉아 있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 저는 뭐 PD라는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카메라 뒤에서 뭐 누군가에게 어떤 디렉션을 주고 네. 뭔가 피드백을 주고 이제 이런 역할만 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체험 삶의 현장처럼 이제 카메라 앞에 일일 아르바이트처럼 서게 됐는데 네. 사실 조금 긴장이 되고 그렇긴 하네요. 근데 뭐 제가 뭐 이지만 해설위원의 빈자리를 뭐 당연히 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방송을 그냥 한 주 쉬는 것보다 네. 그냥 뭐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좀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나오게 됐습니다. 네. 평소에 이제 저희 카메라 뒤에서 이진만 위원과 저를 조련하는 이제 유지금 PD인데 오늘은 이렇게 제 옆에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7회차 이벤트 당첨자분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는 이제 한 줄평, 지난 주차 경기들에 대한 이제 한 줄평을 남겨달라라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이성진님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자세한 한 줄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다른 분들이 올려주신 이 한 줄평들과 함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해당 경기에 맞는 이제 한 줄평들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성진님은 이제 화면 하단 쪽에 나가는 이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 상품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지난주에 요 메일 자막을 넣는 걸 깜빡했더라고요. 네. 이번 주 편집할 때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지금 류재근 PD가 앉아 있는 자리가 원래 제 자리고 여기 이진만 해설위원 자리인데 아무래도 류재근 PD가 제가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으니 이 자리에 앉아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리가 이제 원샷 카메라가 나오는 뭐 그런 자리죠.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아무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회차 이벤트에 대한 이제 공지 안내를 드릴 텐데요. 이번 주는 다시 또 이제 승부 예측으로 돌아갔어요. 네, 뭐 이번 주 사실 이지만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윅 14에 대한 이제 승부 예측은 한 주 쉬어가지만 시청자 이벤트로는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경기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제일 가장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 만한 경기는 나이너스 세인츠 경기. 그다음에 뭐 약간 약팀들의 경기지만 뭔가 승부를 오히려 알 수 없을 것 같은 돌핀스와 제츠 경기. 그다음에 또 이제 지난 시즌의 AFC 챔피언십의 리매치죠. 네. 칩스와 패트리어츠의 경기. 그다음에 또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고 있는 타이탄스와 레이더스의 경기. 그리고 이제 썬데이 나잇 썬데이 나잇 풋볼 네. 시옥스와 램스의 경기. 이렇게 총 5경기에 대한 승부 예측을 준비했고요. 네.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승패만 적어주셔도 괜찮긴 한데 이제 만약 동점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뭐 스코어라든가 뭐 예상되는 경기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뭐 이제 동점자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선정에 좀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류지경 PD가 굉장히 얘기를 잘해주네요. 저 대신 앉아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5경기에 대한 이제 승부 예측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늘 그렇듯 이제 퍼스트 앤 17 이 일부 1-2일 이게 파트 1 이제 네네, 영상에 올려주시면 되는데 기간은 이제 월요일 새벽 3시까지. 네, 그 이제 월요일 첫 번째 경기가 킥오프하기 전까지 네. 이렇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 선정을 해서 또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퍼스트 앤 17 일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주차에 있었던 경기들에 대한 이제 리뷰가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가 좀 이상한 한 주였다 이렇게 좀 출발을 하고 싶은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많은 팀들이 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놓고 다투고 있기는 한데 또 이제 내년 드래프트가 드래프트인 만큼 이 드래프트 1픽에 대한 싸움도 굉장히 좀 치열한 그렇죠. 형국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번 주는 이제 벵갈스가 제츠를 굉장히 압도하면서 승리를 거뒀고 레드스킨스는 또 이상하게 펜서스를 이기고 네. 그리고 이제 돌핀스가 또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 1픽에 대한 욕심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서 고춧가루 부대들이 갑자기 출몰한 그렇죠. 뭐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경기들부터는 이 바이위크가 모두 사라지면서 이 16경기가 모두 펼쳐지게 됐어요. 경기가 많아졌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됐는데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예. 지난주는 이제 추수감사절 이 트리플 헤더가 있었던 주였습니다.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았던 하루였는데요. 그날 이제 휴가를 쓰시고 네. 세 경기를 다 보시겠다 했는데 뭐 진짜 한 번도 졸지 않고 다 보셨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중간에 카우보이스 경기 끝나고 나서 잠깐 졸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생치 경기를 거의 1쿼터 중반부터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제 그 3연속 온사이드 킥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2연속이긴 한데 사실 그렇죠. 이제 첫 번째가 네네네. 이제 오심이었잖아요. 네네네. 이제 3연속 온사이드 킥을 성공시키기 전에는 굉장히 좀 루즈한 경기였어서 그렇죠. 좀 일방적인 경기였고 뭐 사실 구영애 선수의 활약이 좀 두드러지지도 않았고 사실 좀 그런 경기였죠. 네. 또 하나 기분이 좋았던 건 그 지난주에 제가 역전을 당했잖아요. 이진만 위원한테. 승부 예측. 네. 네, 그렇죠. 네. 이번 주에 이제 3경기가 갈렸는데 제가 3경기 다 맞추고 이진만 위원이 3경기를 다 틀렸거든요. 보고 계시죠? 아무튼 이제 첫 번째 경기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베어스와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24대 20 이제 시카고 베어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이 베어스의 경기에 대한 한 줄 평으로 농약 같은 모습아. 왜 예전에 이제 김수현 씨가 그 농약 같은 가시나라는 그 워딩을 썼던 이제 뭐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따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트루비스키 얘기예요. 미첼 트루비스키 선수가 사실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다가 이 경기에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인생 경기라고 해야 될까? 인생 뭐 제일 잘했던 경기는 아니지만 이번 시즌만 놓고 봤을 때 올 시즌 최고의 경기였다. 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트루비스키가 338야드에 음. 3터치다운 패스를 기록을 했는데 네. 요 이제 300 패싱 야드를 넘은 게 16경기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시즌 첫 번째 300 플러스 야드였어요. 네, 그렇죠. 네. 이제 12번째 경기였으니까 그렇죠. 이제 네. 아마 지난 시즌 후반부 정도에 이제 300야드 기록하고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네. 뭐 400야드 이상 기록하는 쿼터백들도 좀 많은 시대에 사실 300야드가 16경기만이라는 거는 이제 그동안 얼마나 트루비스키가 좀 뭐 이런 쿼터백 능력에서 좀 부족함을 보였던 게 뭐 이런 이제 수치로 또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꾸준하게 못하면 쿼터백 교체라도 좀 고민을 해볼 텐데 스탯이 이렇게 나오면 또 베어스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사실 이게 라이온스를 상대로 했던 거기 때문에 또 이게 앞으로 또 어느 정도 지속이 될지에 네. 대한 약간 의구심은 또 있지 않나 뭐 그렇죠.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특히나 이제 전반 마지막 드라이브 서드 다운 상황에서 이 미첼 트루비스키 선수가 퍼스트 다운을 경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갑자기 역주행을 하면서 퍼스트 다운이 안 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미첼 트루비스키는 정말 기본적인 역량이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어느 정도를 가야 퍼스트 다운이 되는지를 보통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진만 해설위원이 그 이번 시즌 내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쿼터백이 그걸 모르고 이제 퍼스트 다운을 따낼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다는 건 좀 역량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방송으로 보니까 이제 그 퍼스트 다운을 갱신할 수 있는 그 노란 선이 이제 가상의 저희는, 선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잘 보이지만 아마 선수들은 이제 그 어떤 감이나 아니면 이제 사이드 라인에 있는 그 마커를 그렇죠. 그런 이제 시야에 두고 이제 늘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아마 그런 이제 거에서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앞에서 이제 분명 수비수가 달려오긴 했는데 분명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나아갈 수 있는 안전거리가 있어 보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서 약간 뭐 좀 쫄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쫄보다. 네, 그래도 갑자기 꽃게처럼 옆으로 뭐 뒤로 간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옆으로 갑자기 가서 뭔가 이제 제가 모르는 뭐 무슨 상황이 있었나 싶었는데 뭐 저도 이제 여러 번 돌려봤지만 사실 뭐 좀 트루비스키의 약간 미스였다. 어쨌든 뭐 트루비스키 선수는 자기가 해줘야 될 몫은 충분히 해줬던 경기였고 역시나 이제 시카고 베어스의 팀 컬러가 수비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만큼 이제 이날 수비진들이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로컨 스미스 선수의 활약이 빛났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 이제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결정적인 색이 있었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에디 잭슨의 인터셉션을 경기가 마무리됐는데 네. 사실 저는 이제 조금 앞 장면인데 17대 17 동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골라인 근처 상황에서 라이언스의 이제 서드앤원 공격이었는데 여기서 이 카일 풀러 선수가 그 이제 달려오는 이제 라이언스의 러닝백에 이제 태클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터치다운을 주지 않고 그 필드골로 막아낸 것이 결국에는 이제 이런 뭐 트루비스케 역전, 그다음에 뭐 로칸 스미스, 에디 잭슨의 맞아요. 활약으로 좀 승리로 이어지지 않았나 뭐 네. 그런 좀 보이지 않는 좀 중요한 키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장면이. 그 장면부터 이제 스노우볼이 굴러갔다라고 해도 네. 이제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경기 내내 로칸 스미스 선수가 싱글 태클이 10개였고 그 합작 태클이 5개 그리고 색 2개 태클 플로스가 또 2개였거든요. 그러면서 로칸 스미스 선수가 이날 이제 수비진들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그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뭐 칼릴 맥 선수가 이제 생각보다는 눈에 많이 보이지는 않았는데 아마 로칸 스미스가 좀 그 역할을 대신 해주면서 네. 시카고에 좀 중요한 승리를 가져다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베어스는 다시 5할 승률을 기록을 하게 됐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바이킹스가 8승 4패 이 두 경기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뭐 그렇긴 하지만 또 우리 이제 아직 4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또 알 수는 없는 거고 또 팀 회수가 열려 있다. 그렇죠. 행복 회로를 돌리면 또 아직은 가능하고 네. 또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 주차에 바이킹스 원정 경기 맞대결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요 16주차까지 한번 좀 상황을 좋게 만들어 보면 17주차에 한번 대반전을 또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 네. 뭐 이렇게 한번 행복 회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트루비스키 선수가 이날 보여줬던 것만큼 좋은 활약을 꾸준하게 보여줘야 될 텐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일단 당장 다음 주 카우보이스와의 경기인데 네. 이게 이제 진짜 그 뭐라 해야 될까 단두대 매치라고 그렇죠.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뭐 여기서 한번 또 활약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라이언스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저는 이제 넘버 2보다는 넘버 3다 이렇게 이제 적어왔는데 아마 쿼터백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날 이제 백업 쿼터백이었던 제프 드리스켈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제 IR에 올라가면서 이제 경기를 못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넘버 3 쿼터백이었던 데이비 플라워 선수가 이날 이제 데뷔전을 갖게 됐는데 상당히 강력한 임팩트를 남기면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이제 사실 이 경기 전에 이제 이 경기 사실 예측이 또 갈렸던 경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즈마 위원이 경기 전에 그 저희 이제 카톡방에 네. 아이 갑자기 드리스켈이 못 나오게 됐다.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다. 1승 날리게 됐다. 망했다. 네, 이러면서 이제 되게 좀 아쉬워하고 좀 한탄을 하셨는데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뭐 데이비드 블라우 완전 이름도 처음이고 뭐 자막 보니까 이제 뭐 드래프트도 안 됐었던 그렇죠. 그런 루키여서 이제 저도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 첫 번째 드라이브, 두 번째 드라이브에 이제 모두 짧은 거리도 아니고 러싱의 힘이라기보다 이제 본인의 어떤 장거리 패스를 이용해서 터치다운 2개 따내는 거 보고 사실 굉장히 좀 놀라고 좀 충격을 먹었었던 그런 경기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땐 뭐 한 경기만 놓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프 드리스켈 선수가 보여줬던 것보다 데이비 플라우가 이 경기에서 보여준 게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물론 매튜 스태포드라는 이제 음. 안정적인 주전이 있지만 지금 이제 나올 수가 없고 네. 근데 이제 스태포드가 없는 동안 뭐 드리스켈이 얼마나 뭐 회복을 빨리 할지는 모르겠지만 플라우한테 좀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네. 뭐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라이언스가 당장 1, 2년 내에 뭔가를 할 수 있는 팀은 아닌 것 같기 그렇죠. 때문에 네. 한번 뭐 가드너 민슈처럼 한번 그냥 복권을 긁어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뭐 꾸준히 기회를 줘도 좋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키워가지고 뭐 또 트레이드로 이제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이 선수가 이제 이번 시즌에 드래프트 지명을 받지 못한 이 언드래프티드 루키 선수가 되겠는데 원래는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에 이제 FA로 이제 들어갔다가 이 선택적 이 픽 교환 조건으로 트레이드로 영입이 된 선수가 되겠습니다. 7라운드 픽이 이제 어쨌든 이제 팀 성적 순위에 따라서 이 순번이 바뀌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보다 이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픽 순위가 높을 때 이 두 드래프트 픽을 바꾸는 조건으로 이제 트레이드를 했다 그래요. 사실 굉장히 미미한 조건이기는 그러니까 사실 하죠. 거저줬다 네,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인데 네. 뭐 아마 약간 올라가긴 하겠네요. 뭐 클리블랜드가 그래도 디트로이트보다 지금 성적이 좋으니까 그렇죠. 네. 뭐 큰 이득은 아니지만 그렇죠. 조그마한 이제 손톱만한 이득은 얻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디트로이트 이제 굉장히 값싸게 음. 뭐 좋은 복권을 샀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이 경기에서 사실 저는 이제 추수감사절 경기를 좀 제대로 본 거는 이번이 좀 처음이었는데 그 각 방송사 부스마다 그 해당 팀의 레전드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기 베리 샌더스 네, 나왔잖아요. 라이언스에는 샌더스 나왔었고 이따 말씀드렸지만 뭐 카우보스에서는 또 에미 스미스가 나왔었는데 요 베리 샌더스가 이 박스의 부스에 왔을 때 블라우가 이제 2쿼터였나요? 아마 장걸 패스를 또 하나 성공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박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베리 샌더스가 이제 뭐 그 자신의 커리어 내내 라이언스에서 뛰었으니까 아마 라이언스를 좀 응원하는 마음에 좀 그런 리액션이 나왔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 이번 시즌에 좀 화제가 됐었던 김병현 위원이 좀 생각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야구 이제 저희 이제 MBC에서 이제 류현진 선수의 경기를 중계를 하면서 뭐 그렇죠. 예. 그 중계 중간에 이제 박수 치고 네. 이런 장면들이 좀 있었죠. 뭐 한국에서는 좀 낯선 장면이지만 네. 미국에서는 좀 뭐 사실 이게 뭐 명확한 뭐 우리 편 남의 편이 있는 경기가 아닌데도 좀 그렇게 이제 자유롭게 좀 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굉장히 좀 신선하긴 했어요. 네. 네. 뭐 어쨌든 이제 베리 샌더스 전 선수는 뭐 이게 중간에 이제 나오기도 했지만 굉장히 화려한 그 기록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번째 이제 올타임 러싱 야드 순위에 이제 랭크가 돼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뛴 기간과 그 뛴 경기를 보여주는데 에미 스미스가 현재 올타임 넘버원이잖아요. 네. 근데 경기 수로 보면 넘사벽으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탯상으로만 따져봤을 때 물론 누적 스탯이 에미 스미스 씨가 더 뛰어나긴 하지만 베리 샌더스가 그 짧은 기간에 어떤 쌓아왔던 누적 이렇게 임팩트라 그래야 되죠. 누적보다는 임팩트가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스탯이었다. 뭐 이제 경기당 아마 러싱 야드가 거의 100야드에 가까웠던 네. 것 같아요. 이제 한 15,000야드 정도에 그걸 한 150경기 정도 했으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뭐 경기당 100야드 정도 러싱을 하면 뭐 오늘 경기 굉장히 활약이 좋았다 이렇게 이제 한번 좀 언급을 할 만한 그런 스탯인데 그거를 커리어 내내 했다는 거는 뭐 그 자체로 정말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뭐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자막이었던 것 같고 뭐 저는 이제 라이언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라이언스가 이제 이번 시즌 3승 8패 1무를 기록하고 있고 네. 12경기에서 근데 그 12경기 모두에서 한 번 이상은 다 리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아마 김준 아나운서와 이지마 의원이 시즌 내내 얘기했던 좀 그런 경기 마무리가 잘 안 되는 부분, 어떤 수비와 러싱에서의 또 약점 이런 게 사실 이번 경기에서도 좀 나타났고 그 12경기 리드 중에 또 8경기는 4쿼터에도 심지어 리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3승밖에 못 거뒀기 때문에 뭐 라이언스의 뭐 이번 시즌 남은 시즌 또 다음 시즌에 좀 보강해야 될 목표는 좀 분명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경기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잠깐 얘기를 해보고 싶은 부분이 이 하프타임 쇼에 브라더스 오스본이라는 이제 그 컨트리 듀오가 나와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네. 전기가 나갔어요. 아 근데 뭐 저는 이제 좀 광고가 압축된 버전을 보다 보니까 사실 그 장면을 못 봤는데 네. 중간에 하프타임 쇼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시작해가지고 되게 멋있게 기타를 쨍 이렇게 치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가지고 근데 경기장은 전기가 안 나가고 그 중간에 무대 쪽만 이제 전기가 나간 거예요. 굉장히 뻘쭘하게. 그래서 이제 조벅 씨가 아 이거를 뉴욕 분석센터로 보내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되나 이 고민을 굉장히 오래 하다가 다시 전기가 들어왔거든요. 전기가 또 나갔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정말 엉망이었다. 엉망진창이었다. 좀 뭐 디트로이트 도시 자체에 좀 추수감사에 좀 우울한 일들이 하나 더 추가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뭐 약간 그래도 이거는 나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빌스와 카우보이스의 경기로 이제 넘어갈 텐데 뭐 일단 하프타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프타임 얘기부터 잠깐 먼저 하고 가면 이날 이제 하프타임 쇼에 엘리 골딩이라는 이제 가수가 나와가지고 공연을 했었는데 저는 그 지난 시즌 그 저희가 분석센터 운영했었잖아요 슈퍼볼. 네네 슈퍼볼. 그러면서 이제 이지만 의원이랑 제가 이제 그 하프타임 쇼 공연을 잠깐 같이 봤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포장하는 데 힘들었거든요. 진짜 보는 내내 너무 이렇게 하프타임 쇼 할 거면 차라리 다른 사람 부르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좀 라이브 능력에 대한 얘기와 또 갑자기 좀 뜬금없는 그 상의 탈의가 좀 많은 그 NFL 팬들에게 좀 질타를 받았던 그런 하프타임 쇼였던 그렇죠. 걸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은 최악의 하프타임 쇼였어요. 그러니까 엘리 골딩이 약간 그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그런 가수인데 좀 이 현장 공연은 좀 안 맞지 않나. 왜냐면 이 오토튠이 그 떨리는 목소리들을 잡아주질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거의 10만석 가까운 그런 큰 경기장에서 뭔가 또 이렇게 뭔가 화끈한 것들을 좋아하는 스포츠 팬들 앞에서 이제 하기에는 조금 뭐 부적합한 그런 스타일의 가수였던 것 같네요. 약간 그 노래하는 내내 염소 소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목소리 떨리는 거 네, 뭐 이런 목소리로 이제 노래를 하더라고요. 듣는 내내 좀 불편해가지고 거의 마룬5 저리 가라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일단 좀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 얘기로 좀 들어가 보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베리 샌더스가 이 NFL 부스 그 팍스 부스에 나왔다면 이제 이 에미 스미스 전 선수가 이제 CBS 부스에 그렇죠. 와서 이제 중계를 했어요. 짐 렌츠와 토니 로모와 그렇죠. 함께 또 시간을 보냈던 에미 스미스였습니다. 이제 NFL 이 러닝백 선수들이 이제 선정된 바로 그 직후에 나왔던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초청 행사였는데 에미 스미스가 이제 자신의 청춘을 바쳤던 그 팀은 좀 우울한 경기를 하지 않았나. 뭐 네. 이게 사실 에미 스미스한테도 못할 짓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을. 불러놓고 이런 경기력 보여주면 그렇죠. 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이제 불렀을 때 댈러스가 아마 턴오버를 했나 되게 빠르게 공격권을 잃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베리 샌더스가 있었던 부스에서는 그때 블라우가 멋진 패스를 보여줬다면 에미 스미스가 부스에 있을 때는 카우보스는 딱히 좀 보여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에미 스미스가 그 카우보스 좀 칭찬할 거리를 좀 못 만들어줬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 이제 빌스는 이날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경기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시 앨런 선수가 이날 정말 물오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 79.2%의 패스 성공률, 19개의 패스 성공시켰고 231 패싱 야드와 함께 터치다운 하나 기록했는데 이날 정말 이 몸을 사리지 않는 터프한 플레이들이 여러 차례 나왔어요. 저는 이제 조시 앨런이 이렇게 좀 약간 상남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모습을 뭐 사실 저도 이제 빌스 경기 다 챙겨보진 못하니까 뭐 실제 플레이에서도 그랬고 이제 세리머니에서도 굉장히 좀 박력이 느껴져서 사실 조금 약간 좀 달라 보이는 그런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보면서 새끼 남잔데 약간 이런 느낌 그죠? 근데 이제 그 장면을 한 2개 정도 말씀을 드리면 그 2쿼터 2미닛 워닝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서드 앤 원이었나요? 포스 앤 원이었나요? 근데 이제 그 1야드만 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스냅을 받았는데 공을 이제 펌블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맞아요. 보통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뭐 주워서 일단 웅크려서 일단 공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하기 마련인데 그거를 재빠르게 주워서 약간 QB 스닉처럼 그러니까 QB 스닉을 의도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공을 떨어뜨렸으니까 이제 시간이 뒤에 이제 핸드오프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이제 스닉을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경신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거의 약간 그 캠 뉴튼의 전성기 그 슈퍼맨 같은 그런 좀 느낌을 주고 뭐 이제 세레머니까지 아주 화끈한 장면이 하나 있었고 맞아요. 그 이후에 이제 3쿼터에 15야드 러싱 터치다운을 또 기록을 했는데 이때도 이제 그 공을 이제 내던지는 세레머니가 몸 날렸죠. 뭐 몸도 던졌고 아주 화끈하게 세레머니를 하면서 그 이제 댈러스 경기장을 좀 도서관으로 만들었던 그런 맞아요. 조시 앨런이었습니다. 네. 그 사실 저는 이제 그 퍼스트 다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 직전 장면이 파울이 나오면 홀딩 반칙 나오면서 이제 퍼스트 앤 20가 됐어요. 그럼 이제 패스로 19야드 가고 1야드 남아 있는 상황에서 펌블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펌블이 나오고 그걸 넘어가는 모습이 너무 터프했어요, 진짜로. 진짜 몸 던져서 넘었잖아요. 스크리미지 라인에 몸을 던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멋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하고 싶었고
이날 좀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총체적 난국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별다른 플레이들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뭐 필드골 실패한 거 외에는 딱히 기억이 안 남더라고요. 사실 엘리엇은 1쿼터에 조금 뭐 좋은 활약을 해줬던 것 시작할 같아요. 때 잠깐. 네네. 1쿼터에 약간 폭주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그 엘리엇의 활약 바탕으로 오프닝 드라이브에서는 이제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맞아요. 좀 지난주 이제 패트리어츠와의 경기에서 좀 너무 뭐 날씨도 안 좋았지만 또 좋지 않은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 네. 좀 회복을 하고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사실 거기까지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2쿼터부터 너무 부진했어요. 요 드라이브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왔는데 인터셉션, 펌블, 미스필드 골, 또 한 번 미스필드 골, 네. 그다음에 포스트다운 실패, 또 한 번 포스트다운 실패. 맞아요. 이러면서 6번의 드라이브에서 뭐 사실상 펀트 한 번도 못한 거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다 좋지 않은 필드 포지션까지 내주는 이런 약간 턴오버성의 플레이가 맞아요. 지금 6번이 연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사실 경기를 이길 수는 없었던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제이슨 게럿의 모래시계가 조금 더 빨리 흐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참 그럼에도 제리 존스 구단주가 시즌 중에는 이 제이슨 게럿 감독을 경질을 하진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제 제가 트위터를 보니까 이 제리 존스 구단주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제이슨 게럿이 내년에도 NFL에서 이제 코칭을 하고 있을 것이다. 뭐 사실 그 멘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이슨 게럿을 약간 뭐 좋게 평가해 준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네. 사실 이제 그 이면에서는 내년에는 우리 팀에서는 안 쓰겠다 뭐 그런 얘기도 약간 들어있잖아.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사실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게 이게 카우보이스가 아니라 NFL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렇죠. 워딩이 In my opinion, Jason Garrett will be coaching in the NFL next year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NFL이 아니라 카우보이스였어야 그렇죠. 사실 정확한 지진 건데 이게 NFL이란 얘기는 내년에 카우보이스에서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다가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뭐 쫓아낼 건데 또 음. 정이 있으니 나머지 31개 뭐 구단주에 조금 이제 어필을 해준 게 약간 홍보를 해준 게 아닌가 뭐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요거 이제 그 제이슨 게럿 관련해서 좀 현지에서 재밌는 자막이 있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왔는데 네. 그 제이슨 게럿이 2010년부터 댈러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아, 10년 정도가 맞아요. 됐죠. 네. 근데 이제 NFL이 늘 이지만이 얘기하신 것처럼 not for long. 그러니까 뭐 감독이든 선수든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 그런 리그인데 2011년부터 2019년 시즌까지 한 팀에 그대로 이제 잔류하고 있는 감독이 총 7명이라 그래요. 이제 6명이 그렇죠. 됐죠. 네네. 리베라가 이제 잘리면서 네. 근데 이제 요 댈러스 경기 시점에서는 7명이었는데 그게 벨리칙, 페이튼, 캐롤, 하버, 톰린, 리베라 그리고 게럿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앞에 5명은 슈퍼볼 우승을 한 명장들이고 론 리베라도 이제 캠 뉴튼과 함께 슈퍼볼까지는 갔던 그렇죠. 그런 슈퍼볼 50대. 감독이었고 유일하게 게럿만 그렇게 이제 장기간 한 팀에 있었던 감독 중에 슈퍼볼에 가지 못한 감독이다. 뭐 이런 재밌는 자막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체리 존스가 그만큼 많이 기다려줬다. 또 이제 기다려줬는데도 제이슨 게럿은 또 그거에 보답을 못했다. 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던 그런 자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이슨 게럿의 시간이 점점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팔로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만 더 드리면 네. 그 아마 지난주 이지만 의원님 프리뷰 때 그 콜 비즐리 선수의 이제 홈커밍 홈커밍 데이 데이? 그 맞아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맞아요. 뭐 사실 비즐리 선수가 뭐 이번 시즌에 그냥 준수한 활약이지만 놀라운 활약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뭐 이 경기 잘했어요. 네. 네. 이제 오랜만에 댈러스에 돌아와서 뭐 좀 기분이 좋았는지 110야드를 기록하면서 터치다운 하나까지 네. 했었고 이제 특히 어떤 서드다운 상황에서 좀 중요한 패스들을 많이 잡아주면서 좀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줬고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좀 본인만 즐거웠던 그런 홈커밍 데이가 아니었나. 이제 동료들은 아마 좀 우울했던 네. 그런 홈커밍 데이. 전 동료들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버팔로는 이번 댈러스 원정을 승리를 하면서 원정에서 5승 1패가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 아무래도 뉴잉글랜드가 이번 주 지기는 했지만
워낙 뉴잉글랜드 이제 지구 우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한 경기 차예요, 근데. 뭐 그렇긴 네. 하지만 그래도 버팔로 이제 현실적으로는 5번 시드 정도를 이제 노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뭐 플레이오프에서 계속 원정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원정 경기에서 5승 1패라는 준수한 성적을 좋은 성적을 이어가면서 이제 플레이오프 때도 좀 이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네. 반대로 이제 카우보이스는 5화를 넘어 지금 5화를 이상 기록하고 있는 팀들 상대로 0승 5패예요. 세인츠, 패커스, 바이킹스, 패트리어츠, 빌스 아무도 못 이겼거든요. 근데 지금 댈러스가 뭐 NFC 이스트가 약하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네. 이렇게 뭐 사실 강팀들을 상대로 이렇게 좀 약한 모습, 약간 강약이죠. 김신 아나운서 좋아하는 표현. 그거를 계속 이어간다면 사실 뭐 와일드카드 라운드 통과가 좀 어렵겠다. 올라가더라도 뭐 그런 좀 걱정이 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짤이 트위터에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0승 2패 팀들이 하나씩 이제 손을 내미는데 네. 갑자기 이제 손을 떼어놨는데 6승 6패. 아, 우리도 플레이오프에 같이 이제 손을 넣겠다. 근데 이제 그 다른 저거는 이제 약간 그 용사물이라 그래야 되나? 뭐 전대물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네. 왜 그 파워레인저라든지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거기는 보라보리가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짤이어가지고 아마 유지근 PD가 편집을 하면서 이제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굉장히 재밌는 짤이었습니다. 댈러스는 좀 분전을 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진만 위원을 위해서라도 네. 분전을 좀 해주길 사실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진만 위원이 있었으면 했어요. 왜냐면 지난주에 제가 못 놀렸잖아요. 이번 주에 너무 놀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카톡으로 하면 되게 좀 이게 서운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놀리는 것도 보고 놀려야 되거든요.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네. 말씀만 더 드리면 이 경기가 저희가 이벤트 당첨자를 선정했던 이성진님이 네. 이제 한 줄 평을 남겨주셨던 그 경기였어요. 이제 댈러스에 대해서 Farewell to 제이슨 게럿, 이제 제이슨 게럿과의 작별의 시간이다. 네, 그런 게 좀 도장을 확실히 찍은 경기가 아니었나. 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분들이 남겨주신 이제 한 줄 평들도 잠깐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가라 플레이오프라는 이제 한 줄 평이 있었고요. 더없이 행복해했을 추수 감사절, 소에게 침몰한 소몰이꾼. 굉장히 좀 이것도 좀 괜찮다는 그렇죠. 네. 생각을 했어요. 빌스와 카우보이스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필리 형 나가 죽기 싫으면이라는 이제 그런 댓글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해바라기라는 영화에서 이제 김래원 씨가 한 대사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버팔로 빌스가 이번 시즌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제외한 NFC 동부지구 팀들에게 모두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필라델피아만 살려줬다. 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글을 쓰신 것 같은데 이것도 상당히 좀 재치 있는 댓글이었다라고 네. 이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다음 경기는 뉴올리언스 세인츠와 이제 애틀랜타 펠컨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빌스 카우보이스 경기에 이어서 이 경기가 이제 두 번째 픽식스 경기가 되겠는데요. 시작부터 이제 맷 라이언 선수가 세글 당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 플레이 하나가 이 경기의 이제 축소판이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 경기 내내 사실 맷 라이언 좀 고전을 했고 뭐 사실 몇 주 전에 애틀랜타가 갑자기 이제 그 바이위크 이후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뉴올리언스를 원정에서 압도하면서 이제 잡아냈는데 사실 뭐 막판에 스코어가 좀 좁혀지긴 했지만 전반적인 경기 내용은 그렇죠. 그 몇 주 전 경기에 약간 반대 양상이었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이날 그 경기 초반의 히어로는 역시 그 뉴올리언스의 스위스 아미 나이프가 테이섬 힐이 그렇죠. 아니었나 싶습니다. 테이섬 힐 선수가 뭐라 그래야 돼요? 진짜 이날 뭐 임팩트 있는 플레이는 다 보여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처음에 이제 첫 번째 펀트 상황부터 펀트 블락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상대진이 25야드 지점에서 이제 공격을 시작하게 됐는데 곧바로 리시빙 터치다운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러싱 터치다운까지 하나를 기록하면서 정말 진정한 스위스 아미 나이프가 뭔지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 이제 이 풋볼이 뭐 11대 11의 라인업의 경기니까 사실 이제 TV로만 봐서는 뭐 이 11명이 어떤 선수가 있는지 바로 눈에 알 수는 없잖아요. 네. 이제 테이섬 힐은
뭐 그냥 이제 플레이를 보다가 갑자기 뭐 플레이가 끝나 갑자기 테이서밀이 거기 있어요. 아. 근데 그게 보통 이제 공격 선수는 공격에서만 수비 선수는 수비에서만 있게 되는데 뭐 이 선수는 뭐 스페셜 팀에서도 나타나고 그치. 뭐 공격에서도 나타나고 뭐 진짜 이 테이서밀의 전용 카메라가 하나 필요할 정도로 정말 여기저기 좀 전방위적인 활약을 하는 선수가 아닌가 싶고 미식축구가 이제 굉장히 남성적인 스포츠고 모두가 이제 자기 몸을 모든 선수가 자기 몸을 던져서 플레이를 하지만 보통 쿼터백은 또 조금 약간 보호를 해줘야 되고 약간 몸을 사려야 되고 요런 느낌이 있는 포지션이잖아요. 네. 약간 쿼터백 보호하기 위한 룰도 계속 생겨나고 있고 근데 이 선수는 어쨌든 주포지션의 쿼터백인데 뭐 가장 좀 위험한 그렇죠. 네. 위험하게 몸을 날리면서 저희가 아까 뭐 조시 앨런 얘기도 했지만 테이서밀이 좀 그런 스타일의 선수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펠컨스의 입장에서는 이 훌리오 존스가 이제 어깨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면서요. 물론 이제 넘버원 리시버가 빠진 영향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뭐 멜라이언 선수도 사실 그닥 좋은 활약을 보여주진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나마 이제 켈빈 리들리가 뭐 91야드 리시빙 정도로 좀 뭐 훌리오 존스의 역할을 어느 정도 대체했지만 네. 그럼 이제 리들리의 역할을 해줄 사람은 없었던 것 같고 뭐 멜라이언 뭐 아까 이제 경기 초반 색이 또 중요한 이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기억에 남는 게 3쿼터에 그 얘기하시려고 그런 거죠. 인터셉션 이후에 막으러 가다가 스티프암 당한 거, 그죠? 네 맞습니다. 그 터틀 선수였나요? 요 디펜시브 샤이 라인 터틀, 맞아요. 네. 라인 선수한테 이제 인터셉션 허용하고 이제 자기 딸 이제 자기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육중한 몸에 이제 터틀 막으러 갔는데 굉장히 좀 굴욕적인 스티프암을 당하고 말았어요. 사정없이 내동댕이 쳐졌죠. 보면서 되게 짠하더라고요. 사실 맨날 선수가 꽤 노장이고 네, 산전수전 다 겪고 슈퍼볼까지 갔었던 그렇죠. 사실 우승 직전까지 갔었던 그런 쿼터백이었는데 이날 경기 좀 괜히 또 추수감사절 경기 나와서 또 전국적으로 좀 망신을 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틀랜타 펠컨스이기 때문에 이 구영애 선수의 활약을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보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정말 이 경기는 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영애 선수가 막판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에 엑스트라 포인트 실축 그리고 이제 필드골도 실패를 했는데 이게 42야드짜리 이거는 넣어줘야 되는 필드골이었는데 이거 역시 좀 실패를 하면서 좀 불안한데 이러다가 또 잘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이제 45야드짜리 필드골 성공시켰고 후반전 3연속 온사이드 킥 성공. 이 정도면 장인이에요. 온사이드 킥 장인이라고 불러줘야 돼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좀 재밌는 댓글을 하나 봐서 갖고 왔는데 구영애가 고트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 뭐지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고트가 원래 이제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 타임이잖아요. 근데 그레이티스트 온사이드 키커스 오브 올 타임이다. 그 온사이드 킥에서만큼은 이제 뭐 넘버원이다 뭐 이런 이제 좀 재치는 댓글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번 시즌 앞두고 그 온사이드 킥에 대한 룰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쵸, 지난 시즌 앞두고. 지난 시즌 앞두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 킥킹 팀에서 요거를 리커버리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졌는데 맞아요. 뒤에서 뛰어오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5대5로 양쪽으로 나눠놔야 되고 그래서 한쪽으로 이제 몰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전도 이제 할 수가 없게 됐는데 그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여러 번 연속적으로 성공했다는 거는 물론 뭐 또 이제 그 옆에서 스페셜 팀이 같이 그거를 잘 리커버리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킥이 그렇게 까다롭게 잘 찼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런 거는 한국 사람들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이제 플레이오프 때 가면 또 이런 온사이드 킥이 한 번씩 또 나오니까 혹시 좀 관심 있는 팀이 혹시 생기지 않았을까? 뭐 이런 뭐 조심스러운 뭐 예측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패트리어츠 경기 보면서 구영애 선수 왜 안 잡았을까? 경기 끝나고 또 키커 잘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구영애 선수를 왜 안 잡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만드는 뭐 그런 그 플레이들을 이 경기에서 많이 보여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올리언스는 뭐 이 경기 승리를 하면서 어떻게 가장 먼저 지구 우승을 확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뭐 NFC 남부지구
벌써 이제 1위가 결정이 됐고 뭐 네. 저희가 시즌 프리뷰 때도 그 두 분께서 뉴올리언스의 우승을 예측을 했는데 두 분 좀 가장 뭐 이변 없이 뭐 손쉽게 좀 순위가 결정된 지구가 아닌가 뭐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NFC에 지금 10승 2패 팀이 3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치열한 1번 시드 경쟁이 예고돼 있어요. 그렇죠. 이제 지구 우승은 확정 지었지만 아직 그 1, 2번 시드에 대한 싸움은 남아 있고 또 당장 다음 주가 또 나이너스와 세인츠의 또 그렇죠. 경기예요. 그래서 세인츠는 뭐 사실 아직 샴페인이 터뜨리긴 이르고 뭐 계속해서 좀 집중해서 또 계속 다음 경기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픽6 경기인데요. 테네시 타이탄스와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이제 31대 17 타이탄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날 경기를 갈랐던 건 역시나 이 키커였습니다. 에던 비나티에리가 이 경기를 제대로 말아먹었어요. 근데 이제 뭐 사실 비나티에리가 뭐 사실 키커계에서는 거의 고트죠. 저희가 아까 뭐 구영희 선수 고트다 약간 좀 맞죠. 장난스럽게 말씀을 그 드렸지만 이번 올데이케이드 팀에 선정이 네. 되기도 했고 그렇죠. 네. 뭐 사실 지금까지 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이제 그 비나티에리의 커리어를 어느 정도 입증하는 증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저는 이날은 좀 비나티에리를 좀 불운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초반에 이제 55야드, 53야드 필드골을 실패를 했고 그 중에 한 번은 또 블락을 당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긴 거리를 그냥 맡긴 게 아닌가. 그 생각도 네. 그 생각을 저도 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플레이콜의 문제도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속을 만큼 속았고 이번 시즌에 55야드가 안 된다라는 걸 코칭 스텝이 더 먼저 알고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그리고 55야드를 실패한 시점에서 53야드를 또 시키는 건 이건 진짜 그 나이브한 생각 아닌가. 너무 멍청한 생각 아닌가. 이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왜? 이걸 왜 차 또? 어차피 실패할 거 뻔히 아는데. 그렇죠. 이제 뭐 필드골을 실패하면 또 그 자리에서 또 필드 포지션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차라리 이제 고포리스 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또 약간 그 프랭크 라이크 감독에게 뭐 약간의 일말의 시드를 한번 쳐보자면 이날 이제 그 말론 맥, 티와 힐튼, 에릭 이브론이 다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스킬 플레이어에서 뭔가 각 포지션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넘버원 선수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공격 플레이로는 또 그 야드를 딸 자신이 없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좀 비나틸에게 그냥 폭탄을 그냥 이렇게 던졌는데 뭐 그걸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터진 게 아닌가.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네. 이게 뭐 누구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이제 한 그렇죠. 선수에게만 이게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 비나티에리 선수가 이 논란을 좀 자유롭지가 못할 것 같은 게 물론 이제 필드골 블락 같은 경우는 이제 비나티에리 선수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오라인 쪽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막아주지 못한 것도 분명 영향이 있었겠죠. 근데 그래도 앞에 이제 두 개 필드골을 성공을 시켰다면 한 점 차거든요, 여전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경기 운영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타이탄스에게 이 필드골 블락 이후에 리턴으로 이제 터치다운을 얻어맞은 것이 결정적인 이 한 방 아니었나. 네, 뭐 이제 브리셋은 이렇게 이제 스킬 플레이어들이 없는데도 나름 300야드 이상을 던지면서 제 몫을 했는데 인터셉션이 또 두 개가 있었던 건 좀 아쉬웠고, 뭐 사실 전반에는 이제 예상을 깨고 그 인디애나폴리스가 또 리드를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테너이를 굉장히 이제 프레셔를 하면서 셀을 5개 정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전반에. 이제 그러면서 좀 앞서 나갔는데 그때 뭔가 좀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확 도망갔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뭐 좀 확실히 승부를 결정짓지 못한 게 이제 후반에 이렇게 좀 스노볼이 돼서 다시 좀 역풍을 맞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또 어쨌든 이제 라이언 테너힐이 이 주전 쿼터백으로 도약을 하고 나서 점점 더 이제 타이탄스가 테너힐의 팀이 되어 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데릭 켈리 선수도 이날 이제 테너 선수의 부담을 상당히 많이 덜어줬습니다. 149 러싱 야드를 기록하면서 러싱에서의 자신의 존재감을 또 한 번 과시를 했어요. 데릭 켄리가 뭐 어떻게 보면 점점 성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작년에만 해도 약간 좀 기복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근데 이제 현지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캐리를 점점 뒤쪽으로 뭐 예를 들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캐리까지는 좀 야드가 좀 적다가 그 후로 이제 점점 늘어난다는 그런 이제 자막이 한번 나왔었는데 네. 그게 아마 이제 데릭 헤니 선수가 이제 약간 스피드보다는 파워를 그렇죠. 무기로 하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진행되면서 이제 상대 수비들의 힘이 빠졌을 때 조금 더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러닝백인 것 같고 그래서 이날도 이제 후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갔고 뭐 이 경기를 통해서 3경기 연속 100야드 이상 러싱을 네. 했고 또 2년 연속 1000 러싱 야드를 돌파했다. 그래서 뭐 벌써 이제 이번 시즌 자기 할 거는 이미 다 한 게 아닌가. 1000야드를 넘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녹화 한 10분 전에 이제 트위터에 올라온 소식인데요. 이 콜츠가 키커 체이스 맥클러린 선수를 이제 영입을 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슬슬 이제 비나티에리의 이 대체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좀 늦긴 했습니다. 사실 많이 늦었죠. 네, 많이 늦었는데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늦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땐 진짜 늦었지. 그죠? 그 박명수의 그 명언이었죠. 네. 무한도전에서. 완전 늦었죠. 지금 이제 콜츠는 사실 이 경기를 치면서 이제 6승 6패가 된 거잖아요. 이제 냉정하게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가능성이 물론 이제 여전히 이제 스틸러스와는 한 경기 차이긴 합니다만 뭐 향후 일정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콜츠는 쉽지 않아요. 시계를 좀 시즌 전으로 돌려보면 이제 앤드류 럭의 은퇴로 좀 가장 어수선했던 시즌을 시작하게 된 인디애나폴리스였는데 생각보다 이제 브리셋이 좀 자리를 잘 잡으면서 네. 뭐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이제 플레이오프권으로 계속 경쟁하면서 끌고 왔는데 뭐 어떤 주전 선수들의 좀 핵심 선수들의 부상 그다음에 이제 계속 시즌 내내 좀 발목을 잡은 키커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조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해주셨던 대로 이제 주전 스킬 플레이어들도 이제 상당히 결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이브론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 아웃이 됐잖아요. 네, 지난주에 또 말씀을 해주셨듯이. 네, 그러면서 이제 콜츠는 정말 이 플레이오프에 가기까지는 좀 험난한 가시밭길이 준비되어 있다. 뭐 그러면서 포기하면 편해요. 근데 포기를 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네, 이렇게 좀 애매하게 플레이오프를 못 가면 다음 시즌에서 또 쿼터백 보강이 또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또 좀 약간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욕 제츠와 이제 신시내티 벵갈스의 경기인데요. 저는 제츠의 이제 한 줄 평을 궁지에 몰린 고양이에게 물리고만 제츠. 사실 벵갈스가 올 시즌만 놓고 보면 벵갈 호랑이가 아니라 벵갈 고양이거든요. 이지만 형이 또 벵갈 버거라고 네. 또 표현을 했던 적도 있었고 사실 굉장히 순했죠 시즌 내내. 네, 순한 맛 고양이. 벵갈스 한 줄 평은 이제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다. 앤디 달튼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앤디 달튼 선수가 이제 부진하다는 이유로 시즌 중반에 이제 라이언 필리로 이제 교체가 됐었는데 라이언 필리가 더 답이 없었거든요, 사실. 더 노답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변화를 안 준 것만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앤디 달튼 선수가 선발 쿼터백으로 복귀를 하게 됐는데 참 이 복귀전에서 첫 승, 시즌 팀의 첫 승을 만들어냈다는 게 나름 이제 앤디 달튼에게도 명예 회복이 된 게 아닌가 어느 정도. 굉장히 감격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몇 주 전에 김민준 선수가 말씀해 주셨지만 또 생일날 이 교체 그걸 발표가 났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받으면서 이제 좀 인간적으로 못할 짓이다. 저희가 또 이렇게 성토를 한 바 있었는데 아마 좀 이를 갈고 나오지 않았을까. 네, 본인의 이제 가장 우울한 어떻게 보면 살면서 가장 우울했을 생일이었을 텐데 사실 좀 감정이입도 됐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그때가 제 생일 시즌 무렵이었어서 약간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뭐 이제 그렇게 이를 갈고 나온 앤디 달튼이 팀의 351일 만에 승리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승리를 만들어냈고 뭐 신인 감독이었던 잭 테일러도 첫 승을 거두게 됐는데 덕분에 이제 요 생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경기 끝나고 이 잭 테일러와 앤디 달튼이 좀 어떤 좀 화해 무드가 됐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사실 근데 뭐 이제 프로니까 이건 뭐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그걸 밖으로 막 티를 내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특히나 이제 미디어가 보고 있는 앞에서는. 네. 근데 이제 뭐 약간 꿍한 건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날 앤디 달튼이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그 벵갈스 프랜차이즈 쿼터백 중에 터치다운 패스 1위
기록을 이제 새로 갈아치우게 됐어요. 그래서 총 네. 198개. 음. 그래서 뭐 벵갈스가 사실 뭐 패트리어츠나 뭐 이런 팀처럼 뭐 우승을 많이 하거나 그랬던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통이 있는 한 프랜차이즈에서 어떤 쿼터백 부분에서 이렇게 1위 기록을 하나 만들어냈다는 거는 또 달튼의 커리어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존중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뉴욕 제츠 같은 경우에는 그 3연승을 거두고 있었잖아요. 이제 첫 경기 승리를 하면서 이제 우리도 여전히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다 하면서 이제 3연승을 했는데 그러면 그렇지. 근데 상승세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시 제츠로 돌아왔던 그런 경기였고 사실 저희가 뭐 다음 주 돌핀스까지 있으니까 한 5연승 정도까지는 기대를 맞아요. 해볼만 하다. 네. 아마 지난주 프리뷰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뭐 벵갈스에게 이변의 희생양이 됐고 뭐 그런 3연승의 좋은 분위기가 약간 좀 팀 내 약간 방심을 하게 된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네. 제츠가 이제 앞으로 좀 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어쨌든 자기보다 전력이 약한 팀을 확실하게 좀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강팀의 조건이 아닌가 그런 그렇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빌스가 사실 이번 시즌 뭐 너무 스케줄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약간 좀 조롱을 당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요런 이제 제츠의 사례를 보면 약팀들을 확실하게 잡는 것도 분명히 존중받아야 될 능력이다.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NFC 이스트에 속한 팀들이 올 시즌 스케줄로만 놓고 봤을 땐 더 편한 경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댈러스 카우보이스 같은 경우는 지구내 6경기를 다 5할 승률이 안 되는 팀들이랑 하잖아요. 그 맨날 이진만 의원이 이제 뭐 AFC 동부지구 뭐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는 이제 네네. 뭐 지구의 운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올 시즌 한정으로는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훨씬 더 유리해요. 일정은. 댈러스가 디비전 내 성적이 아마 4승 무패고 네. 나머지가 아마 2승 6패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사실 이번 시즌 한정으로는 NFC 이스트 그 일정바를 분명히 받았다. 훨씬 있죠. 사실 그렇게 봐야 아니 일단 다른데 보면 지금 그 와일드카드 6번 시드가 바이킹스인데 8승 4패고요. 그렇죠. 5번 시드가 지금 나이너스인데 10승 2패예요. 어디 6승 6패가 낄 때 껴야지. 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뭐 어쨌든 뭐 이제 6승 6패를 기록하면서 이제 지구 선두니까 이제 지금 4번 시드에 랭크가 돼 있는데 사실 이제 냉정하게 성적만 놓고 보면 플레이오프에 가기에는 좀 모자란다. 모자란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를 20만 의원이 있을 때 얘기해야 되는데 그죠? 참 아쉽네요. 워싱턴 레드스킨스와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경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29대 21. 이 경기 레드스킨스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뭐 전혀 재밌으리라 생각을 안 했던 경기인데 뭐 양 팀의 뭐 상황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경기만 보면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네, 저는 레드스킨스에 대한 한 줄 평을 위험하다. 뭐 어떤 게 위험한 거죠? 드래프트 픽이 위험한 거죠. 어쨌든 뭐 플레이오프 나갈 팀이 아니니까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레드스킨스가 지금 드래프트 픽 3순위거든요. 3번 픽을 이제 이대로 이제 시즌이 끝났다면 네네. 3번 픽을 갖게 되는데 향후 경기들에 따라서 이제 드래프트 픽이 수직 낙하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3승 9패 팀이 3팀인가 더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팀들 간의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드래프트 픽이 갑자기 한 10위권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워싱턴이 지금 이제 해스킨스 체제로 바꾸고 나서 뭐 뜬금없는 2연승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뭐 해스킨스가 사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비가 그렇죠. 일단은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이스가 러닝백 포지션에서 다시 돌아오면서 에드리안 피더슨하고 이제 원투 펀치를 좋게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도 뭐 데리우스 가이스와 에드리안 피터슨이 약간 묻지마 러싱으로 그냥 캐롤라이나의 그냥 수비를 그냥 뚫어버린 그런 경기였는데 뭐 저는 이제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남아요. 이제 가이스가 4쿼터에 이제 러싱 터치다운을 하고 와서 라커룸에서 그 사이드라인에서 막 이렇게 자신의 약간 무용담을 늘어놓는데 그걸 에드리안 피터슨이 되게 흐뭇하게 바라봐주는 아빠 미소. 네 그런 그러니까 뭔가 내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아빠 미소를 짓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 드라이브에서 피더슨이 바로 또 보여주는 음. 러싱 터치다운을 했던 게 워싱턴 이렇게 좀 어쨌든 수비와 러싱이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뭐 자리를 너무 늦게 잡아가고 있죠. 사실 저희가 시즌 프리뷰 때 이 워싱턴이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음. 강점이 있기 때문에 자이언츠보다는 낫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좀 먼 길을 돌고 돌아 드디어 이제 저희 시즌 프리뷰 때 얘기했던 그런 좀 자신들의 장점을 좀 자리를 잡은 것 같고 네. 해스킨스는 뭐 그냥 버스를 타고 2연승을 하게 됐는데 버스를 탔다. 뭐 그냥 아 너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버스를 탔다. 그리고 뭐 누가 교통카드까지 찍어줬다. 그리고 약간 2인입니다 네,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네. 또 친구가 내주고 두 명입니다. 네. 네. 약간 그런 경기였는데 뭐 어쨌든 인터셉션은 안 했으니까 뭐 거기서 버스에서 시끄럽게 하지도 않았다. 팬은 끼치지 않고 네. 뭐 어쨌든 적당히 묻어갔다. 뭐 그렇게 게임판은 치지 않았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캐롤라이나는 사실 너무 뼈아픈 패배예요. 아마 현지 해설에서 아마 허트 브레이킹이라는 표현을 아마 썼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뭐 경기 초반 14대 0으로 바로 음. 앞서가면서 되게 손쉬운 승리를 예상을 했었는데 뭐 결국 역전을 갑자기 그 두 드라이브 이후에 갑자기 전체적으로 무기력해지면서 그렇죠. 전 갑자기 이제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펜서스에 대한 한 줄 평을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적어왔는데 론 리베라 감독이 이제 9년간의 이 감독 지휘봉을 놓고 이제 이 펜서스의 감독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2부에서 네.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펜서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뭐 맥카프리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드려보면 맥카프리가 뭐 사실 지금 팀 성적이 안 좋아졌으니까 MVP를 당연히 이제 받기는 어렵겠지만 시즌 초반부터 계속 MVP 후보로 저희가 언급을 할 정도로 맞아요. 특히 쿼터백도 아닌데 러닝백 포지션에서 그럴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한 가지 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더 큰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중요한 클러치 상황에서 좀 더 해줘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날도 8점 차로 뒤진 1분 51초를 남기고 시작을 해서 카일 앨런이 이제 패스를 막 하면서 1야드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터치다운만 하고 2포인트만 성공한다면 그렇죠. 이제 동점을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퍼스트 다운에서 맥카프리가 막혔고 세컨드 다운에서 또 막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드 다운에서 이제 억지로 패스를 하다가 실패를 했고 포스트 다운에서 또 이제 패스를 하다가 세게 당하면서 그냥 거기서 경기가 끝나고 말았는데 맥카프리가 이제 앞선 두 번의 기회에서 그냥 그 1야드를 뚫어줬으면 이제 바로 터치다운 되고 이제 동점의 기회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던 게 굉장히 좀 아쉬웠고 또 팀의 중심 선수가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현지에서도 플래시백으로 나왔는데 2주차 템파베이전에서도 이렇게 바로 앞에서 막히면서 졌고 10주차에 그린베이전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번 시즌에서만 3번이란 말이죠. 근데 좀 행복 회로를 돌려보자면 이 세 경기를 만약에 맥카프리가 다 해결해줘서 뭐 동점이나 역전 돼서 결국 이겼다. 그러면 8승 4패까지 사실 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뭐 그러면 리베라 감독의 해임도 없었을 테고 물론 이게 맥카프리 때문에 리베라 감독이 잘렸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고 맥카프리가 없었다면 뭐 이런 접전 상황까지 가지도 못했겠죠. 펜서스의 지금 전력상으로는. 근데 맥카프리가 진짜 더 큰 팀의 중심 그리고 뭐 MVP 후보까지 진짜 더 성장하려면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좀 개선을 해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